30년, 40년, 50년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34살로 지금 규제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34은 되고 35은 왜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기도 34살까지 하고. 청년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 의견은 갈릴 수 있다고 치죠. 그런데 LH가 집을 이런 식으로 짓고 이런 식으로 사과 쇼를 하고 그리고 전관예우 끊어낸다고 했는데 이사달이 나고도 전관업체하고 계약을 또 했다고 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이 와중에요. 또 한쪽에서는 청약시장은 굉장히 뜨겁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막 해줄 것처럼 하더니 조인데요. 도대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요일에 부동산연구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을 만나면 해답이 싹 있을 것 같죠?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저는 이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LH를 어떻게 L하고 H하고 다시 나눠봐요? 저 토공하고 주공으로 옛날처럼 그렇죠. 다시 옛날에 주택공사, 갈라볼까요? 토지공사였는데 네. 저는 갈라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옛날에 토공하고 주공하고 네.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각각 빚이 많아서 네, 맞아요. 빚도 다 털어내주고 두 개 뭉뚱그려 맞아요. 합쳐가지고 네네.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면서 새로 탄생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그래요? 원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뿌리 진짜요? 깊은 이게 관행 아닐까 싶고요. 네. 지금 L하고 H하고 이제 분리를 하더라도 과연 달라질까? 괜히 저는 사장만 2명 될 것 같고요. 아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네, 사장 일자리만 2명, 상무 2명. 자기들 괜히. 일자리만 네. 그러니까 임원 숫자는 2배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괜히 좋아할까봐 네. 혼내는 건데. 그걸 원할 수도 있습니다. 전관예우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되겠다. 문화 자체가 네. 안 됩니다. 가르는 거는 안 되겠고 네.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그때 다 털어내준 그러니까 퉁쳐준 그 빚들 다시 갚으라고 할까요? 그럼? 그것도 결국 국민 세금이잖아요. 아, 뭐 그것도 안 되겠네. 그분들 자기들 돈 내겠습니까? 그것도 저는 우리가 갚아야 되고. 이게 잘못된 거 있으면 좀 처벌도 강화하고 한 그쵸. 30년형 이런 거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처벌을 강화해서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얻는 수익 대비 치르게 그렇죠. 되는 비용이 크면 근절이 맞습니다. 돼요.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가 나와야 제대로 한번. 그래야 달라지겠죠. 네네. 자, LH 관련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바빠도 볼 건 다 본다고요. 그럼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 야, 이 동대문에서요. 네. 특공 452가구에 청약 통장 10,000개가 몰린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이게 그 유명한 회사가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이게 라그란데거든요. 레미안 라그란데. 이게 올해 나오는 분양 물량 중에 기대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원래 유명한 아파트고요. 이문 1구역 이문 휴경 뉴타운에 있는 이문 1구역 재개발한 아파트인데요. 일단 세대 수가 굉장히 큽니다. 3,000세대가 넘거든요. 3,069세대니까 거의 뭐 엄청난 미니 신도시인데 네. 그 주변에도 새 아파트들이 지금 다 속속속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고요. 얘가 어디 있냐면 지하철 1호선 타고 올라가다 보면 외대 앞역하고 신이문역 역 2개를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도 좋고요. 이쪽 지역들이 요즘 계속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청량리도 그렇고 옛날의 청량리가 아니다. 점점 발전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이 지역이 앞으로 미래 가치도 저는 기대가 되고요. 뭐니 해도 물론 뭐 브랜드도 좋습니다. 레미안 브랜드에 뭐니 해도 저는 가격 경쟁력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 경쟁력이요? 네. 근데 그거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제 기억에 넉 달 전에 네. 이 비슷한 동네에 휘경동 근처에 다른 브랜드가 분양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 동일 평수 가격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 낮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넉 달 올랐죠. 만에 네. 한 1억 원이 올랐는데도 네.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는 왜 그래요? 시장 상황이 달라졌죠. 4개월 전에 이제 주택 시장 분위기 안 좋았을 때 주변 집값이 떨어졌을 때 가격이고요. 주변 집값이 1억 이상 올랐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네. 시장의 수요자들은 정확하거든요. 계산기 두들겨 보고 판단을 하는데 물론 시장 분위기 자체도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분양가 책정할 때도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다 확인하고 하는데 저는 왜 괜찮다라고 하냐면 지금 전용 84가 10억 9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 10억 9천이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 저렴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광명에 나오는 아파트가 12억 7천인데도 완판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라고 최근에 283대 1이 나왔는데 거기 분양가도 뭐 11억 몇 천이었는데도 270대 1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억 9천에 지금 서울에 레미안 아파트인데 건축비 올라가고요. 인건비 올라가는데 앞으로 이 가격에 10억 9천에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주변의 아파트 가격 시세하고 비교해봐도 당장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엄청나게 로또 뭐 네. 그런 건 아닌데요. 주변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1억 원 저렴한 아파트가 네. 지금 시세가요. 얘보다 비쌉니다. 12억 정도 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10억 9천인데 12억이면 이미 더 저평가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더 새 아파트고 더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브랜드도 더 좋고요. 그리고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또 이게 분양가뿐만 아니라 뭐가 메리트가 있냐면요. 발코니 확장비가 1,3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아파트 반값 정도. 보통 한 2,500만 원 정도 요즘 나오거든요. 민영 아파트들이. 근데 반값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있잖아요. 시스템 에어컨이 보통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요즘 책정이 되는데 무상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했다. 괜찮아요. 브랜드도 좋고 모든 면을 다 갖췄습니다. 아니 그래서 청약시장을 얘기를 하면 청약시장만 보면 진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국토연구원에서는 네네. 어떻게 시장을 진단을 했냐면 네네. 지금 시장이 이 불황이다. 이 시장 침체기에 초입에 있고 네. 한동안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맞아요. 보고서를 저도 낸 게 봤습니다.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어느 시장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 저는 국토연구원 시각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최근에 이제 여러 시선이 엇갈리고 있어요. 일부 기관에서는 뭐 전문가들이 뭐 8명 중에 7명이 상승한다라는 그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네.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설문조사에 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트릭 같은 건데 저한테도 이제 가끔 설문조사 오는데 항상 나오는 게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하반기 이제 추석 지나고 한 달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네.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주택 시장이 엄청 나빠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하반기만 이야기하면 일단 상승 지금 분위기 이어진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국토연구원은 하반기만 본 건 아니고요. 조금 더 길게 봤습니다. 우리 벌집 순환 모형이라는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회복기 있고 뭐 회복기, 상승기, 침체 진입기, 침체기, 불황기 이렇게 돌아가요. 육각형으로 돌아가는 구조인데 국토연구원에서는 불황기 그러니까 침체기에서 불황기 요 중간 정도 왔다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긴 호흡을 가지고 한 2, 3년 아니면 그 이상 좀 지켜봐야 된다. 영원히 침체는 아니고요. 다시 대세 상승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서울 청약시장만 보고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국토연구원은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네.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여기 정책 제언을 뭐라고 했냐면 네. 국토연구원은 나란히라는 연구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주택 관련해서 정책 제언을 하는 기관인데 네. 상황이 녹록지가 않으니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것들을 좀 더 늘려서 늘려야 된다. 운영하는 기간을 늘려서 네. 원래 이거 1년만 하려고 했는데 내년 한 3분기까지는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최근에 정부는 가계부채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나서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박자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박자가 안 맞을 수도 있죠.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을 수도 네. 있는데 국토연구원 입장에서는 또 뭐 자체적인 조사 기관을 가지고 이게 뭐 몇 명이 그냥 답을 내는 건 아니고요. 시장의 전문가들 의견도 듣습니다. 저도 몇 달 전에 국토연구원 미팅도 하고 했는데 그런 걸 충분히 고민해서 이제 장기 침체를 갈 수 있으니까 한 3년 이상 침체 갈 수 있으니까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 특례보금자리 더 연장해 줘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또 지금 상황을 보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또 규제를 해야 되고 특례보금자리가 이제 한시적인 거잖아요. 지금 최근 청약시장도 그렇고 네. 분위기 살아나는데 굳이 또 연장을 해줘야 될까에 대한 아마 분명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에 50년 만기 상품도 또 규제를 해가지고 나이 제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분위기 살아나고 있으니까 없애도 돼라는 입장이고 국토연구원은 3년 후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장기 침체가 가니까 미리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누구 말이 맞을지는 우리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헷갈려서요. 둘 다 정부하고 정부의 정책 재현하는 나란이라는 연구기관이 네. 약간 다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50년 만기 대출 말씀하셨는데 네. 안 그래도 네. 올해 풀려있는 주택 그 특례 보금자리론 덩어리가 31조 원인데 네. 지금 50년 만기 대출은 이제 풀려있는 돈이 한 1조 원 살짝 넘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50년 만기 대출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서 가계부채의 원흉이다. 이게 맞아요? 저는 그건 좀 억지 주장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뭐 1조 2천억 정도 네. 늘어난 거 가지고 그렇게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50년 만기 상품도 따지고 보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옛날 10년 전? 10년 이전에는 우리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해가지고요. 있었죠. 네. 그냥 거치만 하다가. 이자만 내다가 네. 거치 기간 하다가 마지막에 집 팔면 한 번에 갚는 그런 걸 했는데 이제 투기가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서 원리금 상환을 하잖아요. 원금 이자를 내는데 작년에 집값 이제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위기가 되다 보니까 살짝 부담을 좀 내려준 거죠. 40년, 30년보다는 50년이 되면 사실 원금 이자 월에 내는 돈이 줄어드니까 약간 부담을 줄여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50년이면 저는 50년 대출 받으면 네. 다 못 갚고 진짜 하늘나라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는 30년, 40년, 50년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34살로 지금 규제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34은 되고 35은 왜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기도 34살까지 하고. 청년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 만기 일시 상환을 없애고 원리금으로 갔는데 그게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기간을 늘려가지고 부담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금리 시대에 가계가 너무 휘청하지 않게끔 해주는 일종의 퇴로 같은 것인데. 퇴로인데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규제할 건 지금 또 LTV DSR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하고 있고 또 그래도 부동산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50년 해가지고 이렇게 부담 낮춰주고 하는 거는 또 편가르기? 글쎄요. 이게 사실 40년이든 30년이든 계산해보자고요. 네. 내가 34살인데 30년짜리 대출을 받는다.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64살까지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중간에 팔고 이제 상환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의미는 없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10년, 수도권은 7.6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50년 내내 갚습니다. 40년 내내 갚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냥 만기 일시 상환을 약간 접목시킨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니 50년 동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부담을 낮추고 나중에 집 팔 때 이제 다 상환하는 거니까 누가 집을 50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계부채 대책 요거 50년이 문제가 아닌 거 알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진단과 처방을 좀 달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아니 중국도 부동산 때문에 그렇게 난립니까? 중국 지금 안 좋습니다. 앞서서 뭐 여러 코너에서도 이제 이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 1위 개발 업체도 지금 이자 갚지 못해가 달러 이자를 못 갚아서 지금 296억 못 갚았고요. 아 달러빚 그 무섭다는. 그러니까 위안으로 돈을 못 구니까 달러로 빌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한 업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줄줄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중국이 너무 경제가 커지다 보니까 중국이 어려운 거는 뭐 저하고는 상관없는데 결국에는 미국이나 중국이 감기가 걸리면 기침하면 우리 수출 안 될까 봐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걱정인 거죠. 우리 내수 경제, 수출 경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이게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먼 브러더스처럼 결국에는 중국도 그냥 부동산 문제로 끝나지 않거든요. 땅은 그 지방 정부에서 장기 임대로 빌려주게 되고 돈은 중앙 정부 은행에서 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침체가 된다면 중국도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중국 정부에서 물론 개입은 하겠지만 쉽게 해결되기는 만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헝다 완다 들어봤는데 비구이 위안이라고 요즘에 계속 언급하게 되는 업체가 있어요. 1위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알려주세요. 1위 개발 업체고요. 이제 92년도에 만들어진 회사고요. 2017년에 헝다를 제치고 이제 1위로 올라섰는데
인원만 2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20만 명이고요. 작년에 아니, 여기서 일하는 사람만 네, 직원이 20만 명. 부동산 회사가 직원이 20만 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국에서 중국 전국이죠. 500억 달러 65조 원 정도를 계약을 했다라고 하니까 순자산이 57조 원이고요. 와. 지분 매각 금액이 221조 원입니다. 이것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네. 빚이 더 많습니다. 빚이 더 많아서 지금 갚아야 될 부채가 255조. 아, 완전 그러니까 자본 잠식 상태.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고요. 지금 중국이 이제 정책 전환을 하려고 하거든요. 약간 시진핑 주석이 규제 쪽으로 가다가 이제 네. 급하니까 이제 풀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빨리 풀릴지도 의문이고요. 약간 좀 불투명하잖아요. 이번에 통계 보니까 중국이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데 네. 아예 발표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아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 실업률을 국가 통계인데 발표를 안 하죠. 네. 그런데 2분기에 외국인 투자가 84% 줄어서 이거 통계 내고 가장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국가 통계를 마음에 안 들면 발표 안 하는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미중 갈등도 있고 지금 미국이 압박을 해서 지금 투자 자본도 좀 빼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총체적 난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정책 대전환이 있지 않고서야 시장 상황 돌리기 어렵다. 뭐 중국 정부가 개입은 하겠지만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중국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또 이게 미국이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글로벌 경제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저는 물밑 작업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결국에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미국하고 만나가지고 뭔가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부동산 문제 미국이. 그리고 중국 경제 문제도 맞물려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 막대한 투자 자본들이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발을 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맞물려 있다라고 봅니다. 총체적인 문제이니까 그냥 부동산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요. 중국 경제 전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에 문제가 생긴다. 결국은 이게 부동산 금융하고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리츠 우리 PF 같은 대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뭔가를 한다. 뭔가 응급 처방을 한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정책 방향을 자체를 바꾸는 거고요. 최근에 금리도 또 내렸습니다. 2번 내렸는데 한 번 더 내렸는데 금리 내려서 저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이게 부채 부분에 대해서 뭐 탕감을 해줄지 중국 정부에서 책임을 져줄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보긴 봐야 되겠지만 이 1위 업체가 무너지게 되면 이게 자본력은 괜찮아요. 상환 능력이 한 93% 정도 되는데 여기가 진짜 부도가 나버리면 나머지 업체들은 이제 그보다 작은 회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믿었던 큰형님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물산 레미안이 야.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줄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지금 좀 이게 쉽게 뭐 작년에도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쵸. 나 넘어갈 거야. 흥다 완다. 에이 괜찮을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토도 이렇고 홍콩으로 가볼게요. 홍콩에 되게 유명한 청쿵 그룹이라는 데가 있다는데 네. 아파트를 폭탄 세일한다. 홍콩 집값 비싸기로 유명하지 않아요? 유명하죠. 네. 여기 우리 다 압니다. 이름 들어보면 홍콩 갑분데요. 리카싱이라고. 이분이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 사장인데 30% 할인 세일 들어갔습니다. 오. 그래서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보니까요. 네. 전용 19에서 66제곱미터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한 12평에서 30평짜리 전용 아파트인데. 19. 네. 이게 제곱미터당 2,500만 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러면 3.3제곱미터당 평당 8,264만 원인데 이게 할인된 금액이에요. 와. 그러면 할인 안 하면 평당 1억 2천만 원 정도. 야. 비싸죠? 네.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그냥 할인 분양으로 이벤트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여기서 이 리카싱이라는 사람이 왜 이걸 하느냐. 왜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탈출 신호가 아닐까 하는 지금. 탈출의 신호다. 홍콩 부동산 침체의 최근에 홍콩 부동산 시장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홍콩 또 침체로 들어가니까 미리 좀 빠져나가는 거 아닐까 하는 그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보냐면은요. 이 리카싱 회장이 2012년 13년도에 중국에서 발을 뺐어요. 중국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중국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았을 때거든요. 네. 그런데도 팔았어요. 한 17조 원 이상의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들을 매각을 했는데 그때 시장 분위기가 쟤 왜 저래?
아니 중국 부동산 좋은데 쟤 왜 돈 빼는 거야? 라고 했는데 17조를 빼서 영국이라든지 유럽 선진국의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미리 뭐를 잃는구나. 똑똑하네.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한 평가가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한다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10년을 내다보고 중국에서 빠져나왔으니까 홍콩에서 지금 땡처리한다는 얘기는 10년을 바라보고 땡처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을 보는, 그러니까 이분이 마치 중국 부동산 시장의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위 땡처리를 한다. 네, 30%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놀라워요. 땡처리도 놀랍고 땡처리했는데 평당 8,200만 원이요. 그런데도 사람이 엄청 몰렸다고 합니다. 지금. 자, 그렇게 하고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에는 흥행이 된다. 가격이 30% 저렴한. 우리 아까 레미안 라그란데가 10억 9천인데 30% 하면 7억에 분양하는 거니까 이게 뉴홈 사전청약하고 같은 거죠. 와,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참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청약 시장이 오버랩 되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